강철의 연금술사 본격적으로 지난 편에도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좀 더 본격적으로. 네. 네. 저는 CPD고요. 네, 저는 최 PD고요. 저는 강상준입니다. 네, 저는 인턴 진행자 강 PD입니다. 인턴 진행자 유 PD입니다. 네. 네가 뭐 이렇게 많아? 보니까 뭔가 약간 인턴 진행자가 네. 거의 메인 진행자 같은 목소리로. 지난번에 이어. 네. 많은 여자 덕후 분들이 선덕선덕 하시겠지. 네. 소리 좋은 것 같아. 네. 목소리 워낙 동기드사에서도 인기 유명해가지고. 아 진짜. 꿀성대라고. 꿀성대. 동굴 목소리. 어. 네. 목욕탕 목소리. 토마킨 목소리예요. 토마킨 목소리. 잘자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네. 잘 들어 뭐 이런 거. 빨리 시작합시다. 아, 참. 네. 꼬우면 너도 동굴 성대 하든가. 왜 인턴 길을 죽이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강철의 연금술사의 기본적인 설정을 좀 중심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떤 나라인지 뭐 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이 두 에드워드와 알폰스 형제가 여행을 떠나는데 자신들의 몸을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아니구나. 만났던 사람 중에 이 사람도 연금술사인데 키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터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에드워드와 알이 어떤 처음으로 무력감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키메라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연금술로 합성한 생명체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동물이랑 동물을 합성하는 거는 어쨌거나 거기서도 과학적으로 괜찮다라는 범위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동물이랑 인간을 합성을 해서 사람을 만들죠. 근데 이게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게 이런 실험을 한 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고 실제로 군대 안에서 동물이랑 인간으로 이제 인체 실험을 해서 군대로 이제 키워온 케이스들이 몇몇 개가 나와요. 나중에 그쵸? 그 연금술을 이 두 형제들은 자기네들만 인체 연성을 해가지고 잘못 사용했다. 자기네들은 어떤 그 죄인이란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 세계 안에서의 연금술이 정말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쵸. 그 전에도 케이스가 있죠. 어떤 종교를 가장해서 현자의 돌인 척 가장해서 어떤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좀 귀합해서 맞아. 그게 폭동으로 제일 나아가는 첫 번째 그런 게 에피소드였어. 있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되게 조금 끔찍하죠, 사실은. 자기가 키우던 개와 딸을 이제 키메라로 합성해서 이게 야매였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국가연금술사인데 이 사람도 그 국가연금술사들은 이게 교수들이랑 똑같이 연구 성과를 계속 내야 돼요. 논문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연구 성과를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군대에.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연구 성과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불법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뻥쳐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을 쓴 줄 모르고 동물이랑 동물을 합쳐서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뻥을 친 거죠. 네. 이게 이제 2003년도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터커라는 사람이 굉장히 끔찍한 외양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이제 좀 약간 다른 내용으로 이제 그 2003년판은 나아갔는데 목이 거꾸로 달린 어떤 새로운 키메라 같은 그런 인물로 해서 후반까지 계속 등장을 하는데 맞아.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처음에 주는 이 질감이 단순한 어떤 소년 만화 이상의 어떤 이 절망 비슷한 거를 좀 안겨주는 효과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 만화 그냥 밝고 재밌는 두 형제의 여행과 배틀물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웬 암울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사실 처음에 되게 좀 충격받은 근데 부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여기까지 딱 보고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요? 이게 약간 에피소드 성격으로 이렇게 딱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싫어했던 것 같아. 이게 하나 끝내고 또 하나 또 끝내고 약간 뭐 울트라맨이 적 한 명씩 무찌르고 후레시맨이 하나씩 무찌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판타지 만화, 일본 만화는 그런 어떤 고착화된 게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편집자들이 그걸 의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한 3, 4개 정도를.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되나? 그렇진 않죠. 그때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 계속 봐도 되나 싶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관통하는 이야기가 두세 개를 보여주면서 이 세계관이 어떤 건지를 이제 딱 확정을 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긴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 이제 패턴이죠. 그 사실. 그랜 라간도 그랬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렇죠. 초반에. 5편인가까지는 에피소드 맞아요. 형식으로. 판타지 장르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훅 들어가면은 사실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 우리 세계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왜라고 하면은 사실 판타지의 그 어떤 역할이 끝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이 판타지를 매치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면에서 앞에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키메라 연구가 나름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연금술을 토대로 이 만화는 다 형성이 된 건데 오히려 주인공들은 이 연금술이 과연 완전한 걸까? 우리가 연금술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금술이 이만큼 대단한 거야. 동물과 인간을 합성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연금술도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고 연금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초반에 크게 던지는 거라서 나름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계에서 연금술은 지금 우리 현대 세계에서 과학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리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부차적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그게 네. 이번에도 좀 느꼈던 게 네. 저는 뭐 알파고 보면서 그렇게 막 뭐 무섭다거나 걱정된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저도 좀 의외였어요. 스카이넷 뭐 이런 얘기 네, 하는데 그런 그게 얘기까지 나왔어, 맞아. 너무 그건 오버인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와닿는 건 이제 스카이넷 이즈 구글. 그러니까 근미래에 이렇게 사라질 직업들이 쫙 나열되면서 내가 있나 없나 막 찾게 되잖아요. 맞아, 맞아. 뭐 그런 정도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연금술은 사실은 되게 앞선 어떤 첨단 과학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여기에 모든 걸 의존하면서 이 어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와 딱 맞닿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계와 정확히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맞닥뜨리는 사람이 이제 스카라는 그렇죠. 네. 이 사람 근데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그 살짝 이슈발 레란이라는 사건이 뭔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초반에 그 군부의 일화에서 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네. 이슈발 레란. 그 이슈발 레란도 이게 처음에 뭔지를 딱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대단한 전쟁이 있었던 거라고만 암시가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군에서 이제 이걸 저지하는데 이게 서로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 정도로만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는 게 이제 진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뭐 더한 진실도 있긴 예,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 아메스트리스라는 나라가 이런 저런 나라들을 많이 병합하면서 이제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슈발이라는 곳은 남동부에 있던 민족 국가인데 좀 외모도 되게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피부 톤도 더 검고 약간 눈은 이슬람 붉고. 같은 느낌이에요. 눈동자가 붉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좀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왜냐면 이 아메스트리스는 그냥 좀 일반적인 서구 세계의 느낌이잖아요. 뭐 금발에 왜 생긴 것도 서구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앞선 과학을 가지고 있는 연금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구 열강. 서구 열강 그렇죠. 서구 열강. 딱 서구 그리고 열강. 여기는 이제 침략당한. 그렇죠. 네. 소수 민족 국가. 그래서 민족이나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내란까지 발전하게 됐냐면은 어떤 군 장교가 이 이슈발의 어린아이를 실수로 사살을 하면서 그 분노가 이제 확 내란으로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년간 저항을 했는데 이 소수 민족들이 게릴라 전술에 나름 특화돼서 이거를 킹 브래드레이 대총통이 이제 대총통령 제 3066호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에 서명을 하면서 이슈발 선멸전이라고 불러서 그런 전쟁이 생기고 1년 만에 내란을 종결을 하는데 이때 뭐 그쵸 대부분 학살당하죠. 이슈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때 그 사용하지 않았어야 될 어떤 무기가 사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국가연금술사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그쵸. 엄청난 첨단 과학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핵 같은 게 일종의 들어갔다고 보면 그러니까 돼요, 대량 학살 전쟁에서. 무기가 여기 그쵸.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 이슈발 내란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남겼고 그게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쵸.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이슈발 내란의 생존자인데 어쨌거나 자기 뭐 가족, 친족, 친구 포함해서 거의 자기 민족을 다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연금술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고 왜냐면은 뭐 연금술사들이 다
죽였으니까 국가연금술사를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음. 단순히 근데 또 이 안타고니스트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유가 충분해요. 너희 우리 민족을 다 죽였지. 죽였는데. 죽어봐.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사람도 또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응. 모든 걸 다 잃고 죽다 살아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오른팔, 힘이 있으니까 예, 자기도 그 나름의. 모든 걸 부셔버릴 수 있는 그 오른팔을 가지고 어쨌든 뭐 무예승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이제 아메스트리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금술이 이해 분해 재구축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분해를 그렇죠. 해버리는 사람인 거죠. 분해 전문가. 분해 전문가. 주인공 이 엘릭 형제들도 스카를 만나서 개 뒤져. 깨죠. 뒤져. 개 깨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날아가고 그 갑옷으로 된 몸통 다 깨지고. 처음 왔죠. 처음 예. 왔죠. 근데 이 형이 만들어준 몸이기 때문에 갑옷은 이게 연성을 하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팔이 하나 없어가지고 뭐 이런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고향 가서 오토바이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이제 가죠. 스토리가 되게 쫀쫀해. 그러고 쫀쫀해요. 다시 보면. 그리고 이게 복선이 또 재밌는 게 그 아까 뭐 어떤 장교가 네. 이슈발에 어떤 아이를 쏘게 되면서 이제 쏜다, 내란이 이런 거. 촉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호문클루스인 이 변신 능력자죠. 이제 MB 질투라는 이름의 호문클루스가 자기가 이제 변신을 해서 네. 아이를 쏴 죽이면서 이게 촉발이 됐다는 거. 나중에 나오는. 예.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스카라는 강적을 만나서 개 깨진 다음에 오토메이를 부서져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인 리젠블로 돌아가요. 리젠블에 돌아가면은 그 소꿉친구라고 해야 되나 뭐 어릴 때 소꿉친구죠. 그렇죠. 는 윈니라는 이제 여자아이와 걔 할머니인 파나코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둘이 이 오토메일 갖고 장사를 하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정비-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정비사. 엔지니어거든요. 네. 그 리젠블로 돌아가던 중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마르코 박사라고. 마르코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르코 박사는 그 이슈발 내전을 겪은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죄가 많은 게 현자의 돌을 만들 수 있는 연금술사였던 거예요. 근데 현자의 돌을 만든 왜 현자의 돌만 나오면 웃어? 그냥 진지한 얘기하잖아. 아 진짜. 아니, 너뭐 웃었다고 그래? 안 그러니까 쳤어. 이 사람의 연금술의 특징은 의술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의술을 가진 사람이 인명을 죽여서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죠. 근데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현자의 돌 얘기 안 할게. 이제. 아니 너무 많이 현자가 너무 많이 썼어. 어떤 작은 마을에 은거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정체를 숨기고 이제 의사로서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형제의 눈에 띄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끝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이 연금술사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현자의 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란 밀명 아래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아이러니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거 강철 연금술사 볼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진짜 2000년 초반부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네. 이게 다 기다렸다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설정이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처음에 이거 볼 때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궁금해하고. 이슈발 전쟁 이거를 이렇게까지 크게 다룰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어떤 저도요. 네, 처음에. 그냥 부속적인 어떤 그냥 전쟁 중에 하나, 그냥 상처, 뭐 스카가 이렇게 날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그 이슈발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후에 얘기하겠지만 무슨 국토 연성진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이 이슈발을 사람 괜히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복수심이랄지 이 반성하는 어떤 그런 뭐 태도의 변화랄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이 히로무 아라카와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이거를 언제까지 연재할지 사실 처음엔 몰랐잖아. 이게 장기 연재로 갈지 뭐 8권, 9권 만에 끝날지. 그래갖고 처음부터 모든 설정을 다 짜놓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지 않나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쫀쫀하게 잘 짜여 있잖아요. 그쵸. 아. 초반에 썼던 게 끝까지 계속 네. 가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단한 거죠. 뭐 그 편집자의 능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는 생각해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이 사람은 스카 편에서 스카를 등장시켰잖아요. 그게 네. 스카 편까지만 가고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대요. 아. 그 거의 연재가 근데 훨씬 27권까지 길어진 거니까. 그 오른팔을 희생해서 동생의 혼을 되찾아왔는데 이거 반대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무도 못했잖아요, 독자로서. 근데 아무도 못했죠. 이걸 마지막에 이제 되돌리면서 이걸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 결말이 또 대단한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처음에. 안 하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근데 왠지 이건 생각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드네요. 윌리라는 캐릭터가 왜 나온댔잖아요. 소꿉친구 여자의 걔에 대한 디자인도 연재 들어가고 나서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에도나 키가 자라지 네. 않는 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동생 알폰소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키가 안 자라는 건데, 그럼 그런 것도 나중에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게 오토메일이 무거워서 안 자란다는 맞아. 얘기도 있고 우유를 안 먹는 것도 있고 맞아. 그냥 뭐 선천적으로 작았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또 키가 커지면서 키가 그렇게 뭐 대폭 커지진 않지만 그 윗니를 윗니보다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거기서 주는 나중에. 어떤 그 은유도 있는 거죠. 이제 메시지도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실 개그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키가 작다는 요소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잘 활용을 하면서 정말 성장이라는 측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소년 만화가 좀 키 작은 주인공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좀 더 쉽게 이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만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른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꼭 키가 작다는 주인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대리만족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부족한 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귀엽게 느껴지고 거기서 발끈하는 그 캐릭터가 하긴 그런 것도 있고. 키가 큰 주인공은 잘 없는 것 같긴 하다. 잘 없죠. 왜냐면 슬램덩크. 크로코의 농구. 아, 그렇네. 슬램덩크. 온갖 그냥 장신들이 다 농구에서도 나오지, 참. 크로코 되게 키 작잖아요. 작죠. 네. 농구 빼고 얘기합시다. 아, 진짜. 바람의 검심의 켄신도 되게 하이큐. 작고. 걔도 작고, 하이큐도 작고. 다 그 작잖아. 원피스의 루피도 되게 작지 않아요? 작고. 루피도 큰 편은 큰 아니죠. 편은 아니. 예. 큰 편은 아니. Full Metal Alchemist. Full Metal Alchemist. 이만한 좀 재밌는 게 이제 아까 무슨 터커라든지 스카 같은 이슈발레랑 이런 것만 보면은 이만한 엄청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한 컷 이상은 거의 맞아. 이 의식적으로 개그 컷이 개그를.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전혀 거슬리지 않고 이완 효과를 가지면서도 스토리는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만화 장르만이 갖는 어떤 특성이거든요. 실사 영화에서 이러면은 이게 무슨 병맛이 할 텐데. 이게 사실 네. 소설이었다면 되게 어둡고 좀 무거운 네. 분위기가 강했을 텐데. 네. 그 비교할 만한 게 스토리만 2003년판 그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거기는 이제 초반에는 약간 개그 컷이 나오긴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본즈가 자기는 이제 독자적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계속 어둡기만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이제 처참한 지경까지 가죠. 맞아요. 예. 현자의 돌이 근데 결국은 비밀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코 박사가 흘려준 거를 이 형제들이 깨알같이 주워갖고 비밀을 알게 되는데 현자의 돌 비밀이 뭔가요? 그 한자애들의 비밀이요? 뭐예요? 그게 갑자기 물으니까 이렇게 뭐 사람들의 혼을 모아가지고 응축해놓은, 그러니까 액체,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형체는 따로 없고, 근데 그게 사람 자체가 현자의 돌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혼만을 빼앗가지고 그걸 응축한 존재라는 공부 열심히 했어. 맞아요. 예. 훌륭하네요. 우쭈쭈 우쭈쭈 공디 팡팡.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이 혼이랑 정신이랑 어떻게 다른 거지가 살짝 어려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만화에서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으면 그걸 연결해주는 게 정신이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는데 예. 정신이랑 혼이랑 뭐가 그 다른 혼은 거지? 그냥 에너지체로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의 이제 에너지? 그 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현자의 돌의 재료라는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이 혼 이꼴 사실 인명이긴 한데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진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과 이 동등한 어떤 등급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혼이 없어도 혼을 정착시켜서 알폰스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신은 그 가운데 육체는 정신이 없어도.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는 이제 저 멀리 다른 그러니까. 진리의 문 너머에 있는 문 거죠. 넘어 있는 예. 거고. 그럼 정신이라는 건 뭘까?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CPD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저 이거 사실, 네, 와병 중이라 와병 중이라 지금 열심히 누워서 못 봤어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시필이 어디 간 거 아니라는. 계속 옆에 있었다는. 요즘 좀 만신창이라는.
밥값 좀 하라는. 누가 좀 저거 좀 연금술로 어떻게 좀 해줘요, 저분. 이경규처럼 방송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송할 건데. 누워서 하시죠, 그분. 좀 허리가 또 아파가지고 힘드네요. 그래서 이 현자돌이 있으면은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을 개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쵸. 사기템 같은 거라고 근데 해야 이게 되나? 뭐 사기템이라고는 하지만 음.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역시도 사실 등가 등가 교환이죠. 교환이죠. 그 인간이 가진 값어치 중에서 가장 비싼 거를 내놓은 거잖아요. 네. 목숨. 물론 억지로 내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형제 모험이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현자의 돌을 찾아서 육체를 되찾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맞아. 이제는 현자의 돌의 재료가 인간의 혼이었다라는 그렇죠. 거 듣고 멘붕하잖아요. 네, 그 정체를 알고 나서는 이제 현자의 돌을 사용하지 않고 육체를 되찾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되니까 그게 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소년 만화로서의 어떤 미덕이라든가 전형성이라든가 그런 게 여기서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저 같으면 이미 현자의 돌이 되었는데 뭐 어때 사용하면 좀 어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피디 이 친구들은 수년 만에 주인공 될 수 없어. 죽어도 안 써요. 네. 맞아, 쓰라고 줘도 안 쓰잖아. 그 이유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가 보기에는 알폰스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가 굉장히 그게 넓게 중요하죠.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알폰소 때문에.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껍데기는 이제 갑옷이고 네. 거기에 이제 연성진을 그려 넣어서 한 곳에 혼을 붙잡아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 그런데- 자체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키메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뭐 인간 유사한 인간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동생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린다. 그건 내가 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현자의 돌을 사용하지 않고 네. 육체를 되찾겠다라는 아주 이제 난이도 높은 멋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런 굉장히 이야기 되는 멋있는데 거죠. 답답하죠. 왜 답답해요? 아니 현재도 쓰면 될 것 아. 같은데 안 쓰고 막 그러니까 눈앞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 말고 어려운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영웅들의 특성이기도 네.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그게- 범인이 보기에는 네, 근데 답답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랄까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신념을 공표한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받아들일 멋있어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점에서 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음. 우리 편이긴 하지만 머스탱 머스탱 대령이 아니에요. 대령.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음. 예, 뭐 지금의 군사 독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대신에 사실, 자기가 집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근데 뭐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렇죠. 싶은 거고. 자기가 집권을 해서 뭐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네. 집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표는 선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수단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야 이거 주인공급인 사람이 이래도 돼? 싶은 것들을 쓰잖아요. 네. 그게 가령 뭐가 있어? 뭔가 뭐 이를테면 군부의 개라고 불리는 군대인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상층부에서 끼어들려고 하고 겉으로는 이제 자기가 절대로 그 군대 상층부에 반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온갖 애를 쓰고 뭐 나중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연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는 건데 이게 소년 에드와 어른인 머스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만화가 이제 소년 만화 이상의 어떤 지점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런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게 첩보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 전쟁을 치르는데 서로 뒤통수 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자연적으로 반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면들이 다른 소년 만화에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얘기하려고 무엇보다 하는데. 머스탱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네. 중반부에 보면은 그 대총통한테 다 조직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걸리는데- 그것도 재밌는 네. 게 그거에 이제 정의로운 주인공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반발하고 공격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머스탱도 그렇고 머스탱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나중을 기약하잖아요. 훗날을 도모하는 배우고 싶어. 그게 그거. 차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라는 거죠. 네. 무슨 애들은 얘기예요? 절대 네. 못할 것 같은 그런 면. 저 한마디 해도 강필이가. 될까요? 저기 애 좀 말 좀 하잔다. 님들아 관심 좀. 하세요. 방금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옆에서 계속 보고 손 드세요, 있 손. 그게 거수. 아니라 저는 그래서 네. 에드워드가 그러니까 머스탱도 정말 멋있는데 네. 에드워드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드워드는 약간 생명이 있는 모든 걸 다 인간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 키메라여도 그렇고 그쵸. 호문클루스여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결국에 에드워드 쪽이 승리하고
막 뭔가 악을 물리치게 되는 계기가 그 모든 생물에서 손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 동료로 네. 같이 네. 이렇게 규합해서 네, 네. 너 내 동료가 될래? 네. 이거를 잘 해내죠. 그리고 키메라 중간에 나왔던 키메라가 아니라 그 지키는 누구였죠? 그 갑옷 있었던 나중에 좀 인간 아닌데 합류해가지고 싸웠던 그리드 인물도 얘기하는 있었는데 거예요? 그리드 말고요. 어떤? 그 걔네들이 제5 연구실인가 거기 네. 갔을 때 그 지키는 애들이 나중에 그 팀원이었잖아요. 초파더 벨리랑 아, 네. 걔네 아, 갑옷 걔네도 알폰소랑 똑같은 네, 애들이죠. 네. 혼만 남은 아이. 네, 그 걔네들이 원래는 이제 반대편 쪽이었는데 어쨌든 감화된 에드워드가 거니까. 네, 걔네들 이제 다 데리고 자기 편으로 근데 그거 만들고 같은 해서. 경우에 그 초퍼 네. 같은 초파. 경우에는 초파는 거기 아니에요? CH 초파는 저기 네. 원피스의 그 사슴 친구고 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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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초퍼. 그러네. 초퍼가 그 초퍼 같은 경우에 보면 재밌는 게 머스탱이 굉장히 잘 구워 삶잖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그 초퍼랑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온갖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예, 초퍼를 시켜서 나쁜 짓 다 시키고. 벨리인가? 벨리도 초퍼 아니야? 벨리도 초퍼더 벨리인가 뭐 하여튼 네, 아무튼. 더 벨리는 아닐 것 같잖아. 벨리 더 초퍼. 영어로는 Bury the Chopper. 저 유황물 좀 먹음. 후훗. 아무튼 뭐 어쨌거나. 개그 캐릭. 네, 그 캐릭. Full Metal Alchemist. Full Metal Alchemist. 현자의 돌이 그렇게 생겼고 이슈발 내란에서 마르코 박사가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뒤에 사실은 더한 얘기가 있고 더 큰 적의 음모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죠. 휴즈 중령.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가족 되게 부각하고 중시하고 자기 막 딸바보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잘 죽더라고. 죽어. 근데 재밌는 더 게 죽더라고. 여기서도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하면 죽는데 약간 이런 장면 전쟁 나와요. 씬에서 맞아, 네, 나중에. 네. 야 여기서 딸 자랑하고 이러면 사진 보고 이러면 죽던데 막 네, 이러면서. 근데 이거 처음에 볼 땐 그래서 울었어요. 엄청. 휴즈 아 중령 진짜 울었을 때. 휴지로 네. 죽었을 때. 네, 네.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다는곳 나오면은 봤었거든요. 더 어릴 때여갖고. 근데 참 얘도 메시지를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남겨야 되는데 セントラルのヒューズ中佐だ高度確認しました。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早くしろ軍がやべえ 메시지가 죽을 때 뭐였죠? 다행 메시지. 군이 위험하다. 군이 위험하다 했을 때 이 군에 굉장히 큰 위험이 닥쳤다라고 당연히 머스탱은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군대가 위협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을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이지 했죠. 않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군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군 자체가 위험한 그러니까. 존재라는 의미에서 군이 위험하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했어. 그 조사를 잘 사용해가지고 말할 시간이 위험하다고 없었겠지. 했어요, 네. 네. 하긴 그것도 이제 정확히 워딩이 전달된 게 아니라 네. 주위에서 이제 누가 주워 들어서 이제 전달해 준 그랬나요? 거죠. 네. 머스탱은 이제 계속. 아, 그 휴즈 중령 죽는 장면 저는 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화 박스에서 네, 죽잖아요. 네. エリシアグレイシアごめんな早く帰って約束 마치 그 영웅본색? 영웅본색에서 장국영이거든요. 네. 장국영이 그 애기 이제 맞아요. 애기 이름 지어주는 네. 장면 있잖아요. 죽어가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喂喂，阿杰啊，仲未同我女起名喎。傑姐你仲未同個女起名㗎好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주인가?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막 깔리고 있나? 그러겠죠. 영웅본색 보셨어요? 저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보셨어요? 두 분? 비슷합니다.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요? 커서도 저는 안 못 봤어요? 저는 뭐 다른 영화 워낙 많으니까 한번 본 영화 절대 안 봐요? 저는 잘 안 보는 아, 사람이에요. 재미가 진짜. 없으니까. 아 그래요. 명작 중에 명작인데. 그렇죠. 네. 영웅 본색2가 1987년 작품이거든요. 아직 엄빠가 인체 연성하기 전이던가. 이제 겨우 모유 수유 뗐거든요. 아무튼 아재의 추억이었고요. 아, 제일 추워. 눈물 난다, 눈물 나. 모르는 척 할 걸. 그래서
어쨌거나 효주 중령이 죽는 거를 계기로 이제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뀐다기보다는 스토리가 많이 바뀌죠. 뭔가 큰 음모가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게 표면에서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형제는 좀 자기들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깨지면서 좀 우리가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서 자기가 연금술을 배운 스승님이 있잖아요. 이즈미. 스승님을 만나러. 응? 주둥이? 주부님. 주부님. 주부님이다. 이즈미를 만나러 가고 그 간 곳이 바로 더블리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더블리스에서 또 좀 중요한 캐릭터죠. 호문클루스인 그리드를 만나고 정보를 얻게 되죠. 호문클루스가 뭔지, 뭐 대총통도 어떤 사람인지. 이즈미와 만난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형제의 어릴 적 여러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건데 사실 인체 연성한 다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 연금술을 더 인체 연성 전인가? 인체연성 전에, 그러니까 엄마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체연성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연금술 잘 모르니까 스승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던 차에 우연히 그 마을에 온 이즈미를 스승으로 모시게 근데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 무슨 격투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형제에게 정말 강인함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스승이고 물론 연금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때 이제 가르칠 때 이 박수치기, 손뼉치기로 이제 그 즉시 발동. 박수치기는 그때 배운 건 아니죠. 그때 아닌가요? 네, 박수치기를 배운 거는 진리의 문을 갔다 와서.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이즈미 이 언니가 이즈미 역시도 이 주부님이 주부님 역시도 진리의 문 안에 들어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때 얘네들이 배울 때는 이미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은 이렇게 박수 쳐서 연성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맞아, 나왔던 것 같고 그거 사실 복선인데 네. 아무도 몰랐지 뭐. 그러니까 그때 뭐 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인체 연성을 했다라는 그쵸. 그런 증거고 복선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피를 줄줄 흘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장을 잃고 왔다 뭐 이런 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나 뭐 맹장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럼 거겠죠. 맹장이 없는데 피를 막 흘리나? 아니 그러니까 뭐 장의 일부가 짧아졌다든가 뭐 아무튼 뭔가 있겠죠. 하여튼 예. 의학적으로 저는 뭐 그건 아이를 가질 수 모르겠고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궁 뭐 그런 쪽에 뭐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굉장히 쇠약해진. 예. 근데 그거랑 피를 토하는 거랑은 무슨 관계인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기의 일부가 없고 그걸 대가로 해서 이제 아이를 얻으려고 했으나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했지 예. 자기의. 그거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요. 진짜 이거 실시간 네. 침묵입니다. 생방이면 사고죠. 비타민. 쯧쯧. 빨리 오세요. 배고파갖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 이럴 땐 비타민밖에 없어요. 내가 금방 정신을 잃네 이렇게 배고파면. 얘네 정신줄 잡을 때까지 잠깐만요. Full Metal Alchemist. Full Metal Alchemist. 호문클루스 그리드 만나는 게 요쯤이었나 봐요. 네, 맞아. 이 그리드라는 캐릭터는 좀 특이한 게 그리드, 탐욕. 네. 자기가 원하는 나는 뭐 여자든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내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싶어라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좀 다른 호문클루스들이랑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자기 부하들, 키메라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독자적으로 움직이거나 자기 같은 그 호문클루스 동료들이랑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이 이 그리드라는 캐릭터는 좀 남들이랑 다르구나가 좀 느껴졌던 캐릭터고. 일단 그 분리해 나왔죠. 그 호문클루스 일당에서 벌써 벗어난 상태고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호문클루스고 그래서 엘릭 형제를 만난 다음에 뭔가 같이 도모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면서 금방 가버리죠.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아메스트리스가 그 서구 열강이라면은 약간 동양스러운 곳, 아시아스러운 곳, 동방. 싱. 네, 싱에서 약간 중국이죠, 싱은. 중국이죠. 싱은 딱 봐도 중국이고 아슈발인가요? 이슈발. 이슈발은 이슬람이고, 예. 테러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고 예, 약간 그 현재 입고 이슬람 다니는 약간 그거나 뭐 기후나 사막이라는 이런 거 기후도 같으니까, 그렇고 예, 거기서 좀 차용을 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뭐 그걸 한 거고. 그래서 그 싱은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제 뭉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중국이네. 그거 역시도 그렇죠. 중국이에요. 네, 당연히 예. 그렇죠. 그리고 황제가 무엇보다 글로벌 팬더가 나오잖아요. 하긴. 예. 하긴. 검고 흰 고양이로 나오지만 누가 봐도 팬더. 팬더. 자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대잖아. 안 자라서. 귀여워. 샤오메이. 저 메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귀엽죠. 조그만 게 잘 싸우고 그 맞아요. 뭐죠 연단술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뭔가 연단 그 남자 망상하는 것도 너무 네. 귀여워.
맞아. 그것만 보면 아, 이 작가가 여자가 맞구나. 순정 만화 그러네. 같은 느낌들이 유독 그 친구의 어떤 상상신에서 발휘가 돼요. 근데 그게 약간 개그 컷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싱에서 온 사람은 황자 린이랑 황녀 메인데 이 싱이라는 나라의 왕은 그 각 소수 민족에서 뽑혀 있는 처녀들이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나라의 어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황자랑 황녀가 이쪽에 아메스트리스에 와서 현자의 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불사의 비결을 얻어서 우리가 가져가면은 내가 차기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온 거죠. 자기 황제. 황제. 재밌는 게 이제 메이가 동방에서도 이제 연금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연단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메스트리스는 거의 대부분의 연금술을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은 이 동방에 있는 싱이란 대국에서는 의료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해서 어떤 대지의 이 용맥을 이용한다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고 그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약간 네, 이런 그런 느낌도 느낌. 있어요. 뭐 용맥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맥집고 막 그 기 땅에 있고, 흐르는 맞아. 어떤 기운 뭐 이런 거 수맥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맥 짚는 거 같기도 네. 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도 있고 원거리 또 연단술이 되잖아요. 맞아. 표창을 던져서 이런 아이들이 또 나오죠. 굉장히 여기까지만 많은데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참 진짜. 이게 정리가 잘 되지 않나요? 이 겹치는 캐릭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맞아. 비슷한 외양도 하나도 안 겹치고 이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특성이 있어서 참 이게 잘 만든 소년 만화의 정석 같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고유명사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네. 강철의 연금술사는 이름 되게 잘 외워져. 너님 아까 많이 헷갈리던데. 그게 원래 있는 그냥 이름이라서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건가? 네, 다 있는. 그리고 원래 약간 일본 만화들이 저 옛날에 기사로 봤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교육용으로 영어 단어랑 주인공 캐릭터랑 되게 연결해서 많이 일부러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봤던 건 세일러문인데 거기서도 뭐 다리 문서 액션한테 세일러문, 마스, 문이고 뭐 네, 프로토, 그런 식으로 이성이 다 나오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수금지와 그걸로 목토천에 있는 외웠거든요. 다 나오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그렇게 영어 단어랑 네. 캐릭터 성격이랑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 목표가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외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치킨이 왔나요? 네, 치킨 나 빼고 치킨을 먹고. 가져올게요. 네. 아니면 저 빼고 얘기하고 있어. 끄고 가요, 끄고. 얘기하고 있어. 끄고 와요. 정지해놓고 가요. 치킨 비- 가져올게요. 뭐 다 최 PD 팬인데 뭐 끄는 뭐 그래, 우리 떠들어봤잖아. 우리 해봐 뭐. 최 PD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치킨을 시켰어요. 꼭 하는 거 없는 애들이 밥은 제일 잘 챙겨요. Full Metal Alchemist. Full Metal Alchemist. 왜 스트리트 파이터 이후에 모든 중국 여자는 다 그건가요? 국가.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이후에 모든 중국 여자에 대한 클리셰는 머리를 이렇게 만두같이 이렇게 해갖고 옷은 그런 거 입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된 거. 중국 그 치파오 치파오? 말고 치파오. 치파오요? 입고 팬더 딱 어깨에 딱 한 마리 이렇게 딱 데리고 다니는. 너무 귀여워요. anyway, 늘 해야지. anyway.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현자의 돌을 찾아서 불법 입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탱 대령이 친구인 휴즈 중령의 죽음을 파헤치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에 얽히는데 제3연구소라는 곳에 잠입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뭘 이것저것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연구소를 5개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에 잠입을 한 거야. 근데 거기 갔더니 러스트가 있어. 그 여자. 강 기자님이 좋아하는 벗고 다니는 여자가. 그 이 제3연구소도 사실 무슨 731 부대 같은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체 연구한 거니까. 그렇죠. 어디 멀쩡한 사람의 혼을 떼서 감옥에 이식도 해보고 어쨌든 불로불사의 어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데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 정말 있었던 거를 좀 이입한 구석이 많은 만화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렇죠. 물론 뭐 마루타니 뭐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명이란 거에 대해서 이 군 상층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 그냥 죽이고 뭐 사형수들 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갖다가 했다는 게 재료로 쓴 거니까. 네,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요. 아무튼 저기-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결국에는 이것저것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 정체가 빡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호문클루스가 어떠한 놈들이 있고 어디까지 포진되어 있고 막 이런 게. 저 머스탱 대령이랑 러스트랑 싸우는 장면 좀 멋있었는데. 貴様はこう言ったな。まだまだ死なないと。ならば死ぬまで殺すだけだ。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어. 누가? 뭐 러스트. 러스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뭔가 성인 여자로서 이렇게 좀 매력을 어필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는데 금방 죽다.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에 뭐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이런 남자한테 負けた悔しいけどあなたみたいな男にやられるのも悪くない 네, 이런 남자한테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건 동감. 영광이었다. 나도 동감.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면 살짝 그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 대사가 안 좋았구만. 왜요? 왜? 별로 안 좋아. 나만 머스탱 대령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네, 얘기했지. 멋있어요. 그렇죠. 멋있죠.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호문클루스란 존재 중에 그러니까 대총통이 이 나라의 그냥 탑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독재자. 권력? 네, 독재자. 브래드 레이 맞죠? 이름 네? 브래드 레이. 레이. 이 사람도 호문클루스였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역시 군이 위험하다는 거는 군 자체가 위험한 존재였다라는 위험한 게 여기서 존재다. 드러나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과정이 되게 조금 이렇게 연출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중장 한 명이 딱 저기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누구야? 머스탱한테. 자네 맞아. 그 인종 그냥 뭐라고 뭐 그러지? 불로불사에 뭐 군대에 관심 있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머스탱이 머스탱이 그 농담을 사람한테 하잖아요. 네. 맞아. 혹시 잠깐 왜 뭐 먹어요? 사탕. 아 홀스? 힐링이 필요한 남자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분 최소 2번 직전각. 평소에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러닝 10km 정도는 했어야지.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요? 머스탱이 이제 떠보고 다니잖아요. 네. 군대 상층부에 얼마나 많은 어떤 악인들이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 가면서 범위가 포진되었는지 한번 툭 던지죠. 그 중장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었다. 아니 그 저기 대총통이 호문클루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살짝 던지는데 그걸 덥석 물잖아요. 네, 덥석 물어서 군대 상층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든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탈로가 담을 놔버리죠. 탈로가 아니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군 상층부는 전체가 어떤 그 호문클루스와 관련된 뭐 어쨌든 대총통은 호문클루스. 걔네들이 이제 다 키워낸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게 다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이제 그게 깜짝 놀라는. 사실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다 보면 대총통 쟤만 나쁜 놈 왠지 같고 그렇죠. 그래 알고 보니 쟤도 호문클루스였구나. 뭔가 그 악인이 따로 있어서 쟤를 심어놨구나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쟤 부분도 혼자 재밌는 비밀리에 거고. 이렇게 잠입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게 아닌 거야.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워낙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고 네. 다 여기에 의탁을 해서 뭐 어쨌든 그런 인명을 소모해서라도 그쵸.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다. 엘리트주의의 아주 그냥 결정체. 엘리트주의. 우리 청와대만 살면 돼. 뭐 이런 느낌이랄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이 방송 나간 이후로 강 기자 보신 분들은 카페나 메일로 연락 부탁드려요. 가족과 친구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뭐요? 비유 개 어쨌든. 털렸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갖고 어. 그래서 이제 1편이 끝나기 전에 또 굵직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은 애들랑 지금 치킨 와서 지금 바빠진 거죠?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되는데? 배고파. 알았어요. 네. 네. 그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호헨하임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꼭 얘기를 해주고. 네, 해야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빠예요, 아빠. 에드와 아래 아빠인데 뭔가 이 사람도 굉장히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어 보였는데 이때는 아직 드러나진 않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도 굉장히 연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에드가 자기네들이 인체 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되살려내려고 했지만 되게 이렇게 끔찍하고 괴기한 괴물이 나와서 애들이 쇼크를 받았었는데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게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괴이한 생명체였구나를 힌트를 얻어서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알에 육체를 주고 통행료를 주고 자기 엄마를 살려내려고 한 건데 엄마가 살아난 게 아니었다면 나의 알의 육체도 동생의 육체도 저분 어딘가 너머에 있겠구나. 육체를 확실히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증을 얻게 된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요. 근데 호헨하임 얘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걸 얘기를 해야죠. 어떤 거? 그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이런 거.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네.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증오를 갖고 있으며 이런 걸 일단 얘기를 해야지. 근데 증오도 사실 애들만 가지고 있지 알은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맞아. 기억도 없다고 그냥 아버지에 그러고. 대한 존재가 약간 낯선 거. 근데 이제 애들은 자기 엄마와 자기 형제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란 인식이 강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를 죽게 내버려뒀다 저 남자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도 안 부르고. 맞아. 호헨하임이라고. 그리고 성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엘릭이라는 성은 어머니의 성이죠. 엄마의 예. 성이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호헨하임은 떠돌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걸까라는 궁금증만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로 이 사람도 나오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갖고 네.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하고 역할을 있죠. 하죠. 예. 네. 그리고 뭐 또 소소한 격가지로 보면은 윌리의 부모 윈니 그 속친구의 부모를 죽인 게 스카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글러튼이라는 아까 그 호문클루스를 생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생포하는 과정에서 막 폭주를 해서 글러튼이가 폭식이니까 막 이것저것 집어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애드랑 린, 앤비가 얘한테 먹혀요. 글러튼이한테.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우가 만들어낸 일종의 인공적인 진리의 문이었던 거잖아요. 유사 이 진리의 유사 진리의 문, 문이라고 그쵸. 하죠. 근데 문을 여는 방식으로 해서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이 일부 마지막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최후의 배우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잖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호문클루스 사이에서. 근데 이 사람이 완전 호헨하임이랑 똑같이 생겼어. 네. 근데 호헨하임은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의 존재가 이제 이 사람이 정체가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그런 거고. 이걸 한 번에 다 봐서 의식을 못했는데 이거 진짜 띄엄띄엄 봤으면은 아마 예전에 저도 이제 연재할 때 봤을 텐데 뭔 놈의 떡밥이 이렇게 많어라고 생각할 법도 하네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스토리 줄거리 소개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다 떡밥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게. 그쵸? 이거를 지금 완결이 돼서 10년치인데 한 번에 보시는 그러니까. 분들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봤잖아 심지어 강 네. PD는. 근데 또 볼 때는 몰랐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복선들이 엄청 또 많이 깔려 있었고 뭐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서 캐릭터 여기서 한 명씩 등장시키고 이게 아니라 각자 뭔가 해야 되는 기능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몇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 연금술의 원천까지 그쵸. 이 아버님이라는 어떤 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라는 최초의 호문클루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최초가 아닌가 얘는 만들어낸 최초의 호문클루스는 프라이드인데 그렇죠.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정말 세세하게 끝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어쩌면 또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장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 아버님을 만나갖고 아버님이랑 엠비랑 편을 먹고 린이랑 이제 에드워드랑 알 형제가 싸우는 과정에서 린이 스스로 현자의 돌을 몸속에 받아들여서 그리드랑 합체가 되잖아요. 그 얘기도 합체. 있었고. 왜냐면 이 그리드랑 캐릭터 어쨌거나 끝까지 계속 중요한 네. 거고 이 린과 그리드의 혼이 하나의 육체에 들어있다는 것도 중요한 팩트니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스카가 이슈발의 진실을 뭐 그때 저번 편에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걸 알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머스탱은 계속 군 상층부를 그렇게 이제 지지고 다녔는데 그게 결국 군 상층부에도 들어가니까 그 정보가 그냥 머스탱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죠. 걔네가 아끼고 있던 부하들을 뭐 북부, 동부, 남부, 서부로 다 보내버려서 사실상 팔다리 차포 다 떼고 머스탱이 이제 혼자 남게 되고 호크아이라는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저격수? 그렇죠. 그 여자를 대총통의 보좌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인질로 잡고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큰 파트가 끝나요. 최 PD가 지금 마음이 좀 바빠요. 치느님이 기다리고 있어. 최종 병기 치느님. 그렇게 파트를 나눈 거예요? 네, 그냥 저 나름 14권까지 이게 그러니까 옛날 구 버전으로 14권까지 네, 줄거리에 일반판. 57화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나누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나눈 뭐 이유랄까 제가 이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15권인가 그 전쟁 왜 이슈발 내란이 어땠는지를
한 권 통으로 다 할애하는 게 2015권이었던 것 같은데. 호크아이의 입장에서 설명한 네, 호크아이가 이제 에드한테 그 전쟁이 어땠는지 설명해주면서 근데 저는 그 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관측 연금술사 통해서. 단순히 들어서.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 기타노 다케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2만 명이 죽었던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이건 한 명이 죽은 어떤 큰 사건이 2만 번 일어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슈발 레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발인들이 한꺼번에 그냥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사건을 세세하게 보여줌으로써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살인자를 자처했던 사람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고뇌라든지 죄책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풀어서 보여줌으로써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 인명, 사람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다 잡아 나간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계속 떡밥을 줬다면 복선만 깔고 새로운 캐릭터 자꾸 나오고 이랬다면은 이 15권 이후부터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회수하는 과정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쯤에서 딱 끊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세력이 딱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적도 누군지 다 나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하나 어떤 목적을 어떻게 맞부딪히는지, 어떤 결론을 내는지 이건 이제 2부에 그렇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치킨 먹고 치킨 먹으러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CPD 살아있는지 우리 UPD가 한번 확인 좀 해. 숨 쉬고 있는지 확인 좀 숨 해. 한번 좀 쉬어보세요. 야, 똑바로 하네? 콜라 없이 치킨 목 부분만 준다? 아니, 끝났어, 이미. Full Metal Alchemist. Full Metal Alchemist. 마무리를 좀 짓죠. 일단 치킨을 먹고 하고. 자,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 카페에 덕업상권 있고, 거기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립니다. 뼈 아픈 지적들도 있지만, 저희가 힘나게 하는 그런 의견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는 그래도 분위기 훈훈한. 메일로도 의견을 받고 있어요. 렛츠덕업 duck.up 맞나요? LETSDUCKUP. 네, gmail.com으로 광고 문의도 일로 받죠. 되겠습니다. 광고 아무데나 보내셔도 돼요.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 나름 협찬이나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우리 시사회도 있었으니까. 자, 다 같이 치느님 영접 전국후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 성공!